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입니다. 네, 오늘의 1번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런 게임 포럼이라는 좋은 행사를 통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박스넷 뉴스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발제할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 게임법 그리고 게임 제도상 사행성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 것 같지만 꽤나 많은 전문가들마저도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 개념들이 흔들리면 기본적 개념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규범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규범이라든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할 얘기를 우선 소개를 해드리자면 게임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사행 또는 뭐 사행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행성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 게임에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행성이라는 이 개념은 과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게임에 있어서 논란되고 있는 이런 사행성, 사행적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뭐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도 짤막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우 단순하죠. 화면을 아마 지금 보고 계신다면 느끼실 텐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규범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규범이라는 건 뭐 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시행령, 시행규칙 같이 이렇게 국회라든지 정부를 통해서 입법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법에 따라서 또 어떠한 제도들이 형성이 되고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규범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적 어떤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게 이제 구체화된 게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편한 게 법이 되겠죠. 근데 이 법적 개념들, 법에서 사용되는 어떤 개념들, 뭐 규범 전반에 걸쳐서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개념들은 사회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회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지게 된다면 규범의 수범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반 국민들이 되겠죠. 특정한 경우에는 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해가 서로 달리 된다면 규범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하나의 이런 단행의 법률이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벌써 10년이 넘었죠. 이제 만들어진 게.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게임 산업에 게임 자체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문화로서의 게임이었죠. 게임 문화를 활성화하고 또 게임 산업을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게임 산업을 보다
잘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게임이라는 건 뭘까라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게임, 그리고 게임 산업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지금뿐만 아니죠. 꽤나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행성이라는 개념이 게임하고 혼재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이 게임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게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그리고 또 운동 경기나 시합, 또는 뭐 경기의 횟수를 센다. 뭐 다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게임, 뭐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요즘은 모바일 게임이 더 많으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그렇다면 가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가까운 건 1번이 가깝겠죠.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여기서 뭐 규칙을 정하다, 승부를 겨룬다, 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게임의 개념은. 근데 확실하게 놀이라는 개념은 뭐 빠지기 어려운 놀이라는 건 사실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재미있게 즐기는 어떤 게, 이런 게 그냥 기본적인 사전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은 게임에 대해서 어떤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통상의 규범학에서는 이해를 할 때 그러면 그 게임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 일반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대신 규범적으로 게임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자면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물이라는 개념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꽤 길죠. 이렇게 꽤 길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우리가 게임물에서 물이라는 건 어떠한 형태의 뭐 사물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제작된 기기 및 장치가 물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이런 기술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이나 영상물의 이용이 게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임과 게임의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겠죠. 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양자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양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재미를 즐긴다는 거, 재미있게 한다는 거, 오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죠. 뭐 이 오락이라는 표현 자체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만, 뭐 기분을 즐겁게 한다라는 개념, 이게 아무래도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렇다면 게임산업법상의 이 게임이라는 개념도 오락이라는 거, 즉 기분을 즐겁게 하는 거,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의 제목에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임은 법률이 진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하나의 뭐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규범상 게임이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거나 또는 그에 부수하여 다른 뭐 여가를, 근데 여가선용이라는 개념도 사실 오락이라는 기분을 즐겁게 한다라는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뭐 그에 따라서 이른바 기능성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에는 학습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게임이라는 건 법률이 허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권장되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특히 최근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는지 그 세계보건기구도 게임이 사람의 우울증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어찌되었건 우리가 긍정과 부정의 개념, 뭐 양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행, 게임 산업법이 처음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통상 사행성이라고 그러죠. 사행성. 이 사행성이라는 개념, 사행 또는 사행성이라는 건 사행적인 어떤 성격이라는 표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행은 뭐 사전적 개념에서는 요행을 바란다는 개념입니다. 요행이라는 건 뜻밖에 없는 행운, 뭐 행복해지는 거, 행복을 바란다라는,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 그리고 이 사전적 의미라는 건 우리 사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 사행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행운을 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행성이라는 건 사전적 개념으로는 행운을 바라는 성격이라든지,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행운을 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내포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게임산업법에서도 사행성 개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사행행위라는 개념 정의 내리고 있죠.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으로 사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보면 사행행위라는 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라는 표현을 지운다면 이 사행이라는 개념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다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취득을 하고 누군가는 상실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이 사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사행성이 될 겁니다. 물론 이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매우 한정된 범위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행행위 영업의 예시로 복권 발행,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업을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 복권 발행이라든지 현상,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뭐 이런 개념들은 누구나 쉽게 선뜻 다가오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회전판 돌리기 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존재하는지 좀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 규범상 지금 현재 사특법상의 사행이라는 개념은
재산상 이익이라는 거, 이게 조금 사실은 조금 더 정치하게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상 이익엔 재물이라는 개념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요. 일단 재산상 이익, 어떤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취득하거나 아니면 상실하거나 되는 그런 개념이,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행성이라는 건 결국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에서 얘기하는 사행성이라는 건 우리가 사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인 요행을 넣는 성격, 이 부분에 더 나아가서 재산상 이익의 득실 변경, 즉 우리가 조금 거친 표현을 한다면 돈이 오가는, 재물이나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상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오가는 그런 성격을 사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현행 규범 하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성격이나 성질이라는 건 그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격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성격이 다소 있다, 조금 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건 많이 있건 간에 그런 성격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사행성이라는 개념, 이런 사행성의 성질, 성격이라는 건 유무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유무를 판단하고 만약 존재가 긍정된 이후에야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행성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건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게임산업법상의 사행의 개념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게임산업법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행성 게임물이니까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이 되겠죠. 근데 사행성은 규범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 변경, 즉 보다 거칠게 얘기하자면 돈이 오갈 수 있는, 그렇다면 돈이 오갈 수 있는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먼저 떠올리시는 게 도박 또는 뭐 사행행위, 이런 개념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도박과 사행행위는 약간의 뭐 규범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을 다시 잘 살펴보자면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인데도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 뭐 경마를 모사했다거나 경륜, 경정, 카지노, 뭐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했다거나 뭐 복권을 모사했다거나 그럼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지금 근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실 겁니다. 게임은 아까 제가 처음에 개념적 정의로서도 이건 게임산업법에서는 지능의 대상이거든요. 게임 문화는 권장되어야 하고 올바르고 좋은 게임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게임물은 재산상 이익이 오갈 수 있는, 즉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물이라면 이건 권장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 그게 권장의 대상이 된다면 형법에서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게임산업법에서는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면 뭔가 충돌되는 느낌이 드시죠? 여기서 인식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드리자면 이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오류를 내포하고 있고 틀린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건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고 그만큼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강력한 힘이죠.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 다음의 헌법 바로 아래에 있는 하위의 법률로서 강력한 규범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를 뭐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게임산업법이 맨 처음 제정되었던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건이 있죠. 게임물을 모사해가지고 마치 외양을 보면 게임인 것 같아요. 외양을 보면 게임인 것 같은데 그 실질은 게임이 아니라 돈이 오갈 수 있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개념이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잘못된 이런 개념이 들어와서 지금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른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사행성이 존재하는 게임물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행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이것은 권장되는 게임이 아니고 형법상 금지되고 사행행위 특별법상 금지되고 있는 형법과 사특법상 금지되고 있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과 규범적인 부분에서 인식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지금 현재 최소한 규범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행성 게임물은 어떻게 취급을 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분류라는 걸 받지 않으면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게임물은 우리가 어떤 사업자가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이용에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게임물의 어떤 내용이 변경되면 또 내용 수정 신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게 되고요. 근데 이 등급 분류가 거부됩니다. 게임산업법 22조에 따르는 것 같으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자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등급 분류를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건 이미 그 자체로 게임이 아니거든요. 게임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등급 분류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등급 분류를 신청을 한다거나 등급 분류를 거부한다거나 등급 분류를 받아주는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즉 그래서 이 규범의 기본적인 기저 시각에는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도 게임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등급 분류 신청이 가능한 게임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재산상 이익의 득실, 즉 돈이 오가는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그 개념의 핵심적인 이런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이건 게임산업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게임산업법상의 게임이 아예 아닙니다. 즉 등급분류라는 개념이 나타날 필요조차 없는 형법이나 사특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하고 있죠. 최근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고,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제가 보기엔 동일하게 지금 현재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지 않고 잘못된 개념, 오류 있는 개념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될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게임산업법에서 예시로 유형을 들고 있는 게 뭐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재산상 이익의 득실 변경이 없다라면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기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산상 이익의 득실 변경이 없기 때문에요. 즉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게임물이 등급 분류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임물 비슷하게 우리가 그냥 얼핏 외관을 보면 게임처럼 보이는 보다 뭐 좀 더 평이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정보로 구성이 되는 게임처럼 보이는 어떤 뭐 보통 우리가 많이들 예시로 드는 게 뭐 달팽이 게임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어떤 돈을 걸고 뭔가를 한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박이거나 사형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우리 법체계는 도박 등을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요. 이걸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들 떠올리실 수 있는 게 강원랜드 같은 경우를 떠올리시겠지만 아닙니다.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도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첫 번째 사례가 관광진흥법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거죠. 뭐 그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탄광 산업이 이제 낙후되어 가고 그런 폐광 지역의 개발을 돕기 위해서 이제 폐광지역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갔죠. 즉 우리 사회는 돈이 이렇게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돈이 오가는 것, 또 이런 사행위들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박의 수단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런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구현되어 있는 게임과 비슷한 것, 게임과 비슷해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쓰는 것 같으면 그냥 그건 도박의 수단일 뿐인 거죠.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게임물을 제가 지금 화면에도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게임물을 사업자나 이용자가 법률상 금지를 위반해서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 공급하거나 이용하는 것. 조금 다소 생소하고 복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 간에, 이용자들 간에, 이용자들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될 테니까요. 이런 도박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도박 개장의 죄 또는 뭐 도박의 방조, 교사 이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예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등급 분류의 기준에 물론 신청하는 등급 분류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뭐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논의할 수 있는 그 양자는 논의되는 아예 측면이 다르고 논의의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해왔던 거죠. 10여 년 가까운 시절 동안.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처럼 사행성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달리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행적이다 또는 사행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게임 생태계는 여러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공급을 하는 사업자도 있을 거고, 누구보다 중요한 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 거기에 뭐 규범을 만들고 규범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정부 부처도 게임 생태계의 구성원이 될 것이고,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생태계 구성원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게임 이용자. 게임 이용자가 그럼 이 사행성이라는 걸 과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여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건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런 인식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 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 게임, 이거 사행성 가지고 있다. 이 확률형 아이템 사행적이다. 거의 대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도박이랑 사행위를 모사해서 만든 게임. 이 게임이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라는 핵심적인 그런 가치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사해서 만든 거, 뭐 화투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서 뭐 하는 이런 게임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일반 이용자가 생각하는 사행성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 이 소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는 뭐 사행성의 개념하고는 아예 그 본질과 결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향후 개정안, 지금 게임산업진흥관의 법률의 전부 개정 법률안에도 이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개념은 사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부가적으로 우선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정부 개정 법률안에서 얘기하는 확률형 아이템, 이 아이템이거든요. 아이템에 대해서 뭐 어떤 확률적 요소가 작동을 한다, 동작을 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어떠한 뭐 그 확률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이른바 소위라고 얘기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왜 사행적이라고 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금원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뭐 많은 이른바 소위 얘기해서 뭐 과금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과금을 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우리가 들려온 이야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이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까지 그렇게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게임 내에서 어떠한 뭐 합성이라든지 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떤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러다 보니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게임산업법의 전부 개정안에서 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얘기를 개념을 규정하고 그다음 확률을 공개한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뭐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이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전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본질을 다들 놓치고 있어요. 왜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왜 사행적이다,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게임은 사행성 게임이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게임 내에서 지금 다양한 게임들이 확률 요소가 엄청나게 작동을 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강화가 된다거나, 뭐 이름은 다 다를 겁니다. 강화, 승급, 뭐 합성, 뭐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지점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들, 이게 과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율규제라는 이름 하에서 스스로 뭐 회사들이 일정한 형태로 게임 내에서 아니면 게임 외에서 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0.00001% 뭐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소한 그게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이용자가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전혀 상관없는 게임산업법상, 그리고 우리가 규범이 되건 아니면 우리 현실적인 이해가 되든 간에 어떤 형태의 돈이 오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행적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로 얘기 드리는 도박 사행행위를 모사하게 만든 게임이 돈이 오간다면 그건 사행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게임에 있어서 사행성에 대해서 이걸 규범과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자면, 작년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자면, 이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국정감사 이후의 내용들인데, 여기서 보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 뭐 이런 부분들에 비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비판 때문에 여기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된다. 그런데 입법조사처의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규범이 얘기하고 있는 사행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지금 현행 규범과 지금 불일치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등급분류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등급분류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행성이라는 건 그 성질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신청하면 선정성, 폭력성, 공포, 범죄 약물, 언어, 사행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게임은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2세, 15세, 그리고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게임물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사행성의 부분을 살펴보시면, 지금 사행성이라는 성격이 있거나 없거나의 개념에 대해서 사행행위 모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사행심의 유발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오죠. 사행심의 유발 정도가 12세 미만에게 유해하다, 15세 미만에게 유해하다, 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이걸 측정할 수 있나요? 측정할 수 없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규범에서는 사행성이라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건 사행행위를 모사했는지, 아니면 이 사행행위 모사라는 건 아마 카지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도박 같은 모양들이 게임 내에서 작동하는 비슷한 모양을 가진 게 작동하는 게 있는지의 그런 부분을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사행심의 유발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본성을 사람마다 각각 다른 부분을 12세, 15세라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런 등급분류라는 제도에 따라서 사행성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등급분류가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이런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났어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술, 소위 말해서 뭐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죠. 저는 근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른바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뭐 기술적 테크놀로지에 가깝죠. 근데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아직 뭐 등급 분류가 보류되어 있고 심의 중에 있다라는 이런 게임들도 있고요. 또 요즘 최근 핫한 부분이죠.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이런 NFT가 적용되는 뭐 이런 게임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핫한 이런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급 분류가 취소된다거나 거부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 게임이 사행적으로 이용될지 모른다라는 우려에 기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용, 뭐 불법 환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뭐 결국은 뭐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포섭이 되건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건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조금 돈이 오가는 재산상 이익이 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행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결국은 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돈이 오가는 부분들, 이 돈이 오가는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규범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돈이 오갈 수도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등급 분류하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규범과 현실적 제도가 운용됨에 있어서 현실적 제도 운용이 완전히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즉, 제가 지금 화면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있다시피 어떤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유로 해서 등급분류 제도가 원래 등급분류 제도가 해야 될 그런 기능과 역할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통제의 방식으로 활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 규범 체계는 법과 제도는 일치하게, 즉 여기서는 등급분류 제도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등급분류 제도를 규범에 맞춰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형태의 사후적 게임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도 필요할 거고요. 뭐 모니터링 같은 부분에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게임물을 가지고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즉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또는 이런 어떠한 형태의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 같으면 그 콘텐츠를 사회 일반이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들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른 기관들의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혼자서 다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체계적이고 협업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런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들과 TF가 되건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별개의 기구가 되건 그런 보다 전문성을 가진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여 그걸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용자가 그리고 또 규범의 체계를 정합하게 하는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형태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겠다, 뭐 기관의 이름을 바꾸겠다, 의미를 가질까요? 전 최소한 10여 년 넘게 끌어온 이런 사행성 논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바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원이었습니다.